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셀 함수 일반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2종 베셀 함수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베셀 함수에 꼭 필요한 감마 함수를 약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더 좋겠다 싶기 때문에 감마 함수를 약간 짚어보고 난 다음에 베셀 함수로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마 함수, 이것을 깊게 공부하려고 보면은 한정 없고 베셀 함수 배우는 그 정도 수준까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한번 봅시다. 즉 0부터 무한대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의 dt, 이것을 알파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 0부터 무한대 그래가지고 알파분의 1이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검정색으로 적어진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이죠. 이것 양변을 알파로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 d알파분의 d가 적분기호 속으로 들어가면은 파샬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파샬로 바뀐다는 것은 그 라이프니츠 적분 공식을 보면은 알 수 있죠. 라이프니츠 적분 공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보세요. 그렇게 편미분으로 들어가는 것을 편미분 해주면은 알파로 편미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t가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되어지죠. 이것이 좌변 미분은 결과이고 우변 미분은 결과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분의 1. 고로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t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의 dt는 알파의 제곱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다시 한번 양변을 알파로 또 미분해 줘 보겠습니다. 즉 양변을 알파로 또 한번 미분을 해주면은 알파가 편미분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지죠. 알파로만 미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t가 또 튀어나오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t 제곱 해놓고 exponential 알파 t의 dt 그렇게 되어지고 알파의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2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또다시 알파로 미분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t가 또 튀어나오면은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이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알파의 4제곱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2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없어지고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 놓으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규칙성을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최종적인 일반적인 어떠한 공식은 이렇게 되어지죠.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n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의 dt는 알파의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되어지죠. 지금 현재 이것들로부터 이런 규칙성을 얻어낼 수가 있죠. 이때 만약에 알파를 1로 한번 둬봅시다. 여기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알파를 0보다 크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알파를 1로 둬도 되죠. 알파를 1로 두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n 대신에 일반적인 실수를 넣어 갖고도 어떤 함수를 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온 함수가 바로 감마 펑션이거든요. 즉 감마 펑션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지금 현재 이것은 정의예요. 감마 펑션 정의가 0부터서 무한대까지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t의 x-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exponential 마이너스 t의 dt 이것은 다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x가 양의 정수 즉 자연수라면은 이것의 결과가 x-1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여기서 공부했지요. 여러분들 여기가 n이라면 여기가 n 팩토리얼이잖아요. 여기가 x-1이라면 x-1 팩토리얼이 되어지겠죠. 어떤 경우에 x가 양의 정수일 때. 만약에 이 식에서 x가 자연수가 아닌 일반적인 실수라고 했을 때 이 수식을 우리가 감마 x라고 표현을 해줘요. 또는 그냥 x-1 팩토리얼 이렇게도 표시해 주는 책도 있는데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x 있죠. 이 감마 x 할 때 이 x 값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이 수식이 수렴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증명이 생각보다는 무척 복잡해요. 우리는 일단은 베셀 함수에 필요한 수준 정도의 감마 함수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x가 0보다 큰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적분이 수렴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마 펑션으로부터 이 관계를 한번 또 증명을 한번 해야 돼요. 즉 감마의 x 플러스 1은 x 감마 x, 이것을 증명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먼저 증명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걸 한번 보십시오. 감마의 x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이 감마 함수 정의에 의해서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어주면은 t의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구간은 0부터 무한대까지고, 그러면 t의 x를 u로 놓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를 v 다시로 놓는다면은 u 프라임은 xt의 x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v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이기 때문에 부분적분 공식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거 있죠. 마이너스 t의 x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0부터 무한대,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은 t 대신에 무한대를 대입을 할 적에는 t의 x 이것보다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0 된다는 것은 쉽거든요. 근데 x가 지금 무엇과 무엇 사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는 x가 그 범위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감마 x 자체가 이 x가 0보다 크다 했잖아요. 그 경우에만 얘가 수렴을 하거든요. 이 x가 0보다 적으면은 이것이 발산해 버려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감마의 x 플러스 1 이것이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x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태에서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은 이거 자체는 x가 음수일 적에는 발산하잖아요. t가 절호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곱해져 가지고 t 대신에 0 대입하면은 얘가 0으로 수렴을 하거든요. 이거 자체도 좀 복잡한데 일단은 그 베셀 함수를 이해하는 수준 정도의 감마 펑션을 배우는 그 과정에서는 얘가 0이 된다라는 것도 일단은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뒤에 것은 여기서 적분이 t로 되어지기 때문에 x는 상수잖아요. t에 대해서. 그래서 x를 이 인티그랄 앞으로 끄집어 내놓고 나면은 나머지가 뭐예요? 감마 x 정의하고 똑같잖아요. 고로 이것은 x 곱하기 감마 x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최종적으로 감마의 x 플러스 1은 x 감마 x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마의 x 플러스 1은 x 감마 x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식으로부터 감마의 1.2 같은 경우는 감마의 0.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0.2 감마 0.2 그렇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감마의 3.3 같은 경우는 3.3은 2.3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3 감마 2.3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2.3은 또다시 1.3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곧바로 감마의 2.3은 1.3 감마의 1.3 이렇게 나오고, 감마의 1.3 같은 경우는 1.3이 0.3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0.3 감마 0.3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마 값이 0보다 크고 1까지의 그 값만 알면은 모든 감마의 양수값들은 다 구할 수 있죠. 어떤 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지금 보다시피 한번 봐보십시오. 감마의 3.3이라는 것도 결국은 감마의 0.3이라는 값만 알면 구해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감마의 1.2라는 것도 감마의 0.2라는 값만 알면 알아낼 수가 있고, 고로 우리가 감마가
0보다는 크고 1까지의 그 상태의 값만 알면은 나머지 모든 양수에서 감마값은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음수에서 감마함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여기에서 만약에 x가 이 0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이 x가 0보다 적거나 같은 그러한 곳에서는 0보다 적거나 같은 정수, 거기에서는 감마함수가 발산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감마 x가 수렴하는 그 x 범위는 x가 0보다 큰 경우에 이 함수가 수렴을 해요. 그런데 x가 0보다 적거나 같은 그 범위에서는 이 적분에 의한 감마 함수 값은 발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x가 0보다 적거나 같은 그러한 곳에서는 감마함수를 어떻게 또 정의를 해주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마 x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 한번 볼까요? 만약에 감마의 마이너스 0.3을 구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원래 감마의 마이너스 0.3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것은 발산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즉 x값이 0보다 적은 경우 감마함수 값은 이걸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이 관계에 의해서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감마의 마이너스 0.3이라는 것은 이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0.3분의 감마의 0.7 그렇게 되어지죠. 왜 0.7이요? 당연히 x가 마이너스 0.3이면 마이너스 0.3 플러스 1은 0.7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감마값이 0보다는 크고 1까지의, 즉 0보다는 큰 1까지의 감마값만 알면은 0보다 큰 감마값은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음수 감마값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더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0과 1 사이의 그 값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0보다 적은 감마함수 값을 우리가 정의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감마의 마이너스 2.1이라는 것도 보다시피 이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1분의 감마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1에다가 1 더하면 마이너스 1.1이죠. 다시 감마의 마이너스 1.1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1.1분의 1을 해놓고 감마 해놓고 여기에다가 1을 더한 값이죠. 1을 더하면 0.1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0보다는 크고 1까지의 감마값만 알면은 우리가 어떠한 양수, 음수 거기에서도 모든 감마함수 값을 실수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0을 포함한 의무정수에서 감마값은 발산을 하거든요. 왜 발산을 하는가 라는 것도 이 관계를 잘 따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축을 x축이라고 잡고 이 축을 감마 x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감마의 1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감마에다 1 대입하면 0 팩토리얼이잖아요. 0 팩토리얼은 1.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 그 다음에 감마의 2 같은 경우는 2 빼기 1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이것도 1. 감마의 3 같은 경우는 3 빼기 1 팩토리얼, 즉 2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2죠. 그래서 감마의 3은 2. 여기가 2. 감마의 4는 3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6이죠. 그래서 4는 여기 6. 그래서 얘가 0부터서 양수 쪽으로 감마함수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대충 이렇게 되어져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감마함수 정의구역은 일단은 이 적분으로 정의를 해 놓을 적에는 x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x가 0보다 적은 곳의 감마함수는 이 관계식에 의해서 정의되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x가 0일 적에는 이게 발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x가 0부터 마이너스 1이 있죠.
여기에서는 감마함수가 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에서는 감마함수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기서 대충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의 감마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색깔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져요. 즉 마이너스 1인 곳에서 발산을 해요. 그리고 0인 곳에서도 발산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 여기에서 감마함수는 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쪽을 마이너스 3이라고 찾겠습니다. 여기에서 감마함수는 또 이렇게 되어져요. 요 밑으로 와서 이렇게 여기 즉 x축하고 이것들 그 극점 있죠. 이것은 좌축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x축에 가까워져요. 왜 x축에 더 가까워진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잘 음미를 해보면 될 거예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점점 이것이 0값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은 감마함수 값은 x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적에는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둘 중에 하나로 발산을 하게 된다. 그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베셀 함수로 돌아가서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베셀 펑션의 일반해를 구하기 위하여 제2종 베셀 펑션을 도입을 하게 되거든요. 왜 제2종 베셀 펑션을 도입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래서 제2종 베셀 펑션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베셀 펑션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앞 시간에 했고, 이로부터 우리가 결정 방정식을 구해냈잖아요. 그래서 R1은 뉴가 됐고 R2는 마이너스 뉴가 됐다라는 것을 앞 시간에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R1은 뉴에 해당되는 이 베셀 미분 방정식의 해가 J 뉴의 x로 나타났고, 또 R2가 마이너스 뉴에 해당되는 베셀 펑션의 해를 J의 마이너스 뉴의 x라고 했을 때 J의 마이너스 뉴의 x도 이 베셀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만약에 J 뉴의 x와 J 마이너스 뉴의 x가 서로가 1차 독립이라면은 이것의 일반 해는 y는 C1J 뉴 x 플러스 C2J의 마이너스 뉴의 x 그렇게 되어지겠죠. 어떤 경우에 J 뉴의 x와 J 마이너스 뉴의 x가 서로 1차 독립일 때, 그러면은 과연 J 뉴의 x와 J 마이너스 뉴의 x가 1차 독립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의 형태를 어떻게 결정해 줘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지요. 물론 우리가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배울 적에는 R1과 R2에 대한 해를 각자 구해가지고 R1에 대한 해는 무조건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되어지고, R2에 대한 해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해서 또 다른 해 Y2를 구하거나, 또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또 다른 해 Y2를 우리가 얻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프로베니우스 이 방법보다도 조금 더 쉽게 베셀 펑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해를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또 다른 해 Y2를 얼마든지 구해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책을 보면은 이런 형식으로 구하지를 않고, 오늘 선생님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두 번째 해 Y2를 구해가지고 최종 일반해 Y는 C1 J 누의 X 플러스 C2 Y 누의 X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때 Y를 노이만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제2종 베셀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R1은 new, R2는 마이너스 new에 대한 이 베셀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 j new의 x와 j 마이너스 new의 x를 구해냈단 말이야. 그런데 제일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과연 j new의 x와 j 마이너스 new의 x가 서로 1차 독립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제일로 문제가 되어지죠. 지금 현재 j new의 x를 이렇게 쫙 볼 적에 이것은 어떻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까? 앞에 있는 것은 상수죠. 즉 전개의 개수야. 이 n에 따라서 바꿔지는 전개의 개수. 그리고 독립변수는 지금 현재 x죠. x가 되어져 가지고 이 변하는 첨자 n에 의해서 x 차수가 차근차근 바꿔지잖아요. 여기서 j new의 x나 j 마이너스 new의 x나 전부 다 무한급수예요. 무한급수. 무한급수인 j new의 x와 j 마이너스 new의 x를 론스키안에 대입해서 론스키안을 구해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무한까지 있는 그러한 급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j new와 j 마이너스 new 론스키안 w는 그 정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j new, j 마이너스 new, 또 j new 프라임, j 마이너스 new 프라임, 이것은 행렬식이죠. 고로 이 행렬식을 풀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 결과가 제로가 되어지면은 j new와 j 마이너스 new는 1차 종속이고 제로가 아니면은 1차 독립이다 라는 것이 론스키안 방법의 핵심이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무한급수를 곱하고 또 곱하고 해서 그 결과를 빼서 그것이 제로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죠. 왜? 급수가 무한급수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다시 또 처음으로 되돌아가면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베셀 미분 방정식에서 y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해놓은 j new의 x와 j 마이너스 new의 x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j new의 x를 대입을 해보면 우변은 당연히 0 되겠지요. 그래서 이 식에 y 대신에 j new의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j의 마이너스 new의 x를 집어넣어도 당연히 이것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j의 마이너스 new를 대입을 해 놓은 것이 바로 밑에 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는 좌우에 무엇을 한번 곱해줘 보냐면은 j의 마이너스 new x를 한번 곱해줘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j의 마이너스 new x를 곱하고 여기에다가도 j의 마이너스 new를 곱하고 여기에다가도 j의 마이너스 new를 곱하고 우변은 0이기 때문에 곱할 필요도 없지요. 그 다음에 이 아래식에다가 j new x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j new, j new, 또 j new 이렇게 곱해 줘 가지고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x의 제곱은 공통이니까 앞에다 끄집어내 놓고, 자, 이거 그대로 적어 놓고, 또 빼기 이거 그대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x 적어 놓고, 이거 그대로 적어 놓고, 빼기 이거 그대로 적어 놓고, 이것은 빼버리면 서로 0 되죠. 서로 빼버리면 0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봐보면은 뭔가 이해하고 좀 다를 뻔 말 뻔 했죠. 자, j new, j 마이너스 new 프라임 얘가 있고, 또 j의 마이너스 new, j new의 프라임 얘가 있고 하니까 이것 자체가 론스키안의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면은 일단 이것은 우리가 유도를 해 놓았는데 무엇을 한번 고려해 보느냐? 이것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론스키안이죠. 이거 론스키안을 그대로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론스키안에다가 x를 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체를 x로 미분을 해 보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것은 그대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앞에 거 x 살리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얘가 날아가고 또 얘가 날아가네.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날아가죠. 그러면은 이 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얘가 x의 제곱이 있고 얘가 x가 있기 때문에 x를 소거해 줄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제곱을 없애버리고 여기에서는 x를 없애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미분을 한번 해 놓은 것이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이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것이 이 식과 똑같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 식은 론스키안에다가 x를 곱해가지고 그 결과를 미분한 것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이 좌변에 있는 이 식이. 그러면 좌변에 있는 이 식은 이것과 같고 우변은 제로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풀면은 XW는 상수 C가 되어지죠. 이것을 미분했더니 0이 되졌다. 그 말은 XW가 상수 C가 된단 말이고, 고로 XW는 상수 C라고 했을 때 W는 X분의 C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이 론스키안이 있죠. 즉 J뉴와 J-뉴 론스키안이 어떤 형태로 나온다는 것은 알았냐면은 W는 X분의 상수 C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알았어. 그런데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론스키안이 0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론스키안을 구해보니까 X분의 상수 C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서는 론스키안이 0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지요. 이 상수 C 값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러지만 무엇은 알고 있냐면은 론스키안이 X분의 상수 C가 된다. 이것은 알고 있어.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론스키안이 J뉴, J-뉴의 프라임, 마이너스 J의 마이너스 뉴, J뉴의 프라임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 전체적인 결과가 무엇이 나온다고요? X분의 상수 C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J뉴의 X가 이 식에서 이것을 쭉 전개를 하다 보면은 J뉴의 X는 가장 첫 번째 항은 n 이퀄로 제로이기 때문에 어떤 상수 C 제로 곱하기 X의 뉴 그렇게 되어지죠. n이 제로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J뉴의 X는 어떤 상수 C 제로 곱하기 X의 뉴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항은 n이 1인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상수 곱하기 x의 n 대신에 1 대입하면은 2 플러스 뉴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된 것이 j뉴의 x이고, 그러면 j의 마이너스 뉴의 x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에서 보다시피 n 대신에 제로 대입하면은 뭔가의 상수 c0 프라임이라고 놓겠습니다. x의 차수는 n이 제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뉴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항은 n 이퀄 1인 경우이기 때문에 c1 프라임으로 개수를 넣고 x는 n이 1인 경우이기 때문에 2 빼기 뉴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고, 그 다음에 j뉴의 프라임을 계산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것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또 j의 마이너스 뉴의 프라임을 계산을 하면은 이것을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론스키안은 j뉴, j-뉴의 프라임 마이너스 j의 마이너스 뉴, j뉴 프라임 이것이 무엇이라고? x분의 c가 된다. 그래서 j뉴와 j-뉴 프라임을 서로 곱했을 적에 무엇만 고려해주면 되어집니까? 분모가 x가 되어지는 이 차수만 고려해주면 되어지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결국은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계산해 줄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이 론스키안의 결과가 x분의 c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j뉴와 j의 마이너스 뉴 프라임이라면 j뉴하고 j-뉴의 프라임을 서로 곱해줘 봅시다. 얘하고 서로 곱했을 때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온 것만 찾으면 돼. 그러면 얘하고 곱하면은 여기는 x의 뉴, 여기는 x의 마이너스 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하고 곱하면은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지겠네. 그러기 때문에 개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c0 프라임 뉴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곱하면은 x분의 마이너스 c0, c0 프라임 뉴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다른 것들은 곱해봐야 전부 다 차수가 x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더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j 의 마이너스 뉴하고 j 뉴 프라임을 구해야 되겠지요. 즉 j 의 마이너스 뉴하고 j 의 뉴 프라임을 서로 곱해주면은 이것도 얘하고 곱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뉴, 여기는 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서로가 곱하면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하면은 그 앞에 개수가 c0 프라임 뉴 그렇게 나오죠. 아까 것하고 부호만 틀리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곱한 결과가 x분의 c0 프라임 뉴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다시 적어주면은 x분의 마이너스 2 c0 프라임 뉴 그렇게 나오죠. c0 프라임 뉴 이게 얼마인가만 알면은 과연 이 론스키안이 0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C0 같은 경우는 J 뉴 X를 전개를 했을 때 n 이퀄 0인 경우에 해당하는 개수죠. 자, n 이퀄 0인 경우는 0 팩토리얼은 1. 이것은 감마의 뉴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1. 그리고 이것은 2분의 1의 뉴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감마의 뉴 플러스 1분의 1 그렇게 남고 여기서 2분의 1의 뉴 제곱은 조금 있으면 소거되니까 잠깐 안 적어 놓을 거야. 그 다음에 C0 프라임을 한번 구해 본다면은 C0 프라임 같은 경우는 J의 마이너스 뉴 X에서 n 이퀄 0일 경우의 개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J의 마이너스 뉴 X에서 n 이퀄 0일 때의 개수는 0 팩토리얼은 1. 이것은 감마의 마이너스 뉴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1. 이것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뉴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서로 상쇄되어지죠. 여기는 2분의 1의 뉴, 여기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어진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감마의 뉴 플러스 1분의 감마의 마이너스 뉴 플러스 1분의 뉴 그것만 남죠. 여기서 뉴는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죠. 여기 뉴. 그러면은 감마의 뉴 플러스 1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뉴 감마의 뉴 그렇게 되어지죠. 감마의 뉴 플러스 1이 뉴 감마의 뉴 그렇게 되어지고 여기 뉴는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줬고 얘하고 약분되어지기 때문에 감마의 뉴 감마의 1 마이너스 뉴 분의 1 그것만 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식 하나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공식이 무엇이냐면은 감마의 뉴 또 감마의 1 마이너스 뉴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사인 뉴 파이 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감마의 뉴 곱하기 감마의 1 마이너스 뉴는 사인 뉴 파이 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역수이기 때문에 파이분의 사인 뉴 파이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론스키안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고 이 그대로 적어주고 이 계산 결과가 파이분의 사인 뉴 파이 그렇게 되어지고 x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 지금 현재 j 뉴와 j-누가 서로 1차 독립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j-누와 j-뉴 론스키안을 계산을 했죠. 계속 론스키안을 계산했어. 그 론스키안의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마이너스 파이 x분의 2 사인 뉴 파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0인가 아닌가 그걸 판단해야 되겠잖아요. 사인 뉴 파이가 제로가 되려면은 이 뉴가 정수가 되면 제로가 되잖아요. 즉 뉴가 정수가 되어지면은 사인 뉴 파이가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j-누와 j-뉴 론스키안은 서로 1차 독립이 아니고 1차 종속이다 그 말이에요. 1차 종속이기 때문에 j-뉴를 우리가 하나의 y1로 잡았다면은 j의 마이너스 뉴는
y2로 잡을 수 있어 없어? 못 잡아. 새로운 y2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벳셀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y는 c1j의 x 플러스 c2j의 마이너스 누의 x, 이게 일반해가 되어지려면은 이 누가 무엇이 아니어야 된다? 정수가 아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누가 정수가 아니면은 이 벳셀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수라면은 이 j 누와 j-누 론스키안이 제로가 돼버려 가지고 서로 1차 종속이야. 고로 y2를 j의 마이너스 누로 정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은 y2를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추후 알아볼 거야. 그 전에 알아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j-누하고 j-누가 그 누가 정수라면 서로 1차 종속이잖아요. 서로 1차 종속이기 때문에 j-누로부터 j-누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좀 전에 j-누의 x와 j-누의 x 론스키안을 취해보면은 그 결과가 마이너스 파이 x분의 2 sin 뉴 파이 이렇게 나온다고 배웠지요. 그러면 여기서 뉴라는 이 값이 정수값이다. 정수값이 되어지면은 j-누의 x와 j-누의 x 론스키안은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1차 독립이 못 되고 1차 종속이 되어지죠. 1차 종속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j-누의 x와 j-누의 x를 서로 상수배해 줌으로써 또 다른 상대방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즉 j-누의 x를 표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j-누의 x와 어떤 상수배 관련이 있는가, 그 상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 말이야. 만약에 뉴 값이 정수가 되어져서 m 값이라고 하자. 이 m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인 상수야. j의 마이너스 m 같은 경우는 j의 마이너스 뉴 x에서 마이너스 뉴 대신에 마이너스 m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뉴 대신에 마이너스 m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마 함수 있죠. 이 감마 함수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적거나 같은 정수라면 감마 값은 어때요? 발산되어지죠. 그래서 이 감마 x에서 x는 0보다 적거나 같은 정수라면 어쩐다고? 발산해버린다. 그런데 이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쪽 감마 내부가 어때요? m 이것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m 플러스 n 플러스 1에서 여기서 무엇이 변해져 갑니까? 시그마의 첨자 n이 0부터서 무한대까지 변해져 가니까 n이 만약에 0이고 m이 1보다 적다면 이 속에 있는 것은 0보다 적은 정수가 되어지죠. 그래서 발산해버리니까 이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감마 안에 있는 이 숫자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되어지게끔 해줘야 됩니다. 왜 그래? 지금 현재 우리는 정수인 경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뉴 값이. 그래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는 n이 0부터서 무한대까지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 안에 있는 이것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되어지려면은 이 n 값이 무엇부터 변해져야 되겠습니까? n은 m부터 변해져야 되겠죠. m부터 m 플러스 1, m 플러스 2 그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변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n은 이코로 0부터서 무한대인 이것을 n은 이코로 m부터서 무한대 이렇게 고쳐주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약간 변수 치환을 해주려고 해요. 자, s라는 어떠한 변수를 도입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m 플러스 s 이것을 n으로 두겠습니다. m 값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n 값이 m부터서 무한대까지 변한다. 그 말은 s 값이 0부터서 무한대까지 변한다는 그 말과 똑같지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n 대신에 n 플러스 s로 치환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s로 이렇게 치환을 했어요. 이코르 n 그렇게 돼 있고, n 대신에 n 플러스 s로 넣고, 또 여기서 n 대신에 n 플러스 s를 넣으면은 s 플러스 1만 남지요. 그리고 2분의 x 해놓고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s 넣고, 또 여기서도 n 대신에 n 플러스 s를 넣으면은 2n 플러스 2s 해놓고 마이너스 m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m은 서로 소거돼 버리죠. 고로 s는 0부터서 무한대까지죠. s는 0부터서 무한대까지 그렇게 되어지고, 여기는 그대로 적어주고, 마이너스 1의 m 플러스 s는 마이너스 1의 m제곱, 마이너스 1의 s제곱 그것과 같고, 또 이거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은 2s 플러스 m 그렇게 되어지죠. 감마의 s 플러스 1, 이것은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s 팩토리얼이 되어지죠. s가 정수라고 했죠. 왜 정수요? 여기서 n을 m 플러스 s로 놨는데 n이 정수이고 m이 상수이면서 정수이기 때문에 s도 당연히 뭐야? 정수죠. 정수이기 때문에 감마의 s 플러스 1, 이것은 s 팩토리얼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s 팩토리얼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s 팩토리얼, 이것은 어떻게 된가 한번 봐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봅시다. 7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1부터 7까지의 곱이죠.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또 4는 3 플러스 1 곱하기, 또 5는 3 플러스 2 곱하기, 6은 3 플러스 3 곱하기, 7은 3 플러스 4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몇 팩토리얼이냐면 7 팩토리얼이야. 그렇기 때문에 1, 2, 3 이렇게 딱 돼 있는 3 플러스 4 팩토리얼 그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7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3은 1부터 3까지 곱해진 그 3이고, 여기에 있는 4는 뭐예요? 이 3 플러스 1, 3 플러스 2, 3 플러스 3, 3 플러스 4 할 때 요 맨 뒤에 있는 이 4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약간의 규칙성을 한번 따져봅시다. 자, n 플러스 n 팩토리얼을 한번 볼까요? n 플러스 n 팩토리얼이란 것은 결국은 여기서 보면 n 팩토리얼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해서 n 플러스 m 이렇게 나간 것과 똑같죠. 왜 그런가라는 것은 요 위에 식하고 잘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걸 다 곱해 놓은 것이 뭐예요? n 플러스 n 팩토리얼이죠. 그렇다면은 n 플러스 n 팩토리얼을 감마 함수로 우리가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감마의 n 플러스 m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s 이렇게까지 곱해져 있는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k 팩토리얼 분의 감마의 k 플러스 s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감마의 s 플러스 1은 s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s 팩토리얼 적어놓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s 팩토리얼은 뭐예요? 감마의 n 플러스 s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 놓고 요거 위에 있는 마이너스 1의 m제곱은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왜? 시그마는 s에 대해서 합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의 m제곱을 시그마 앞으로 끄집어내놓고 마이너스 1의 s제곱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x에 2s 플러스 m 이것도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첨자가 s로 적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안 익숙하기 때문에 앞에 거 마이너스 1의 m제곱은 그대로 적어주고, 첨자 s를 n으로 고쳐줘 보면은 n은 0부터서 s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 그리고 감마의 n 플러스 s는 n이 되어지고 플러스 1 해놓고 마이너스 1의 s는 마이너스 1의 n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도 2s 플러스 m은 2n 플러스 m 그렇게 되어지죠. 결국은 이쪽에 해당되는 거 있죠. 이쪽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하고 같아졌습니까? j의 mx하고 같아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m제곱은 그대로 적어주고 이 뒤에 있는 것을 j의 mx 이렇게 적어주면은 자 최종적으로 정리 j의 마이너스 m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j의 마이너스 mx는 마이너스 1의 m제곱 j의 mx 여기서 마이너스 1의 m제곱은 뭐예요? 상수잖아요. 상수이기 때문에 j의 마이너스 m의 x를 j의 mx에다가 어떤 상수가 곱해진 걸로 표현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j의 마이너스 mx와 j의 플러스 mx는 1차 종속이다 그 말이야. 1차 독립이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을 이제 총 정리할 그럴 시간이 왔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결과 이러한 베셀 미분 방정식에서 최종 일반해를 구함에 있어서 만약에 U라는 것이 정수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Y라는 것은 C1J의 X 플러스 C2J의 마이너스 N의 X 이렇게 제1종 베셀 펑션들을 선형합으로 그 일반해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U가 정수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 답은 몰라요. 그 답은 모르고 그 답은 이런 형식으로 해서 풀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식을 쓰지 않고도 더 간단하게 두 번째 1차 독립변해를 구하는 방법을 노이만이 잘 고안을 해 놓았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 결과만 보고 노이만 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 다음 강의로 미루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일반해가 우리가 정수일 때는 몰라서 물음표로 놔두었는데 정수이든지 실수이든지 간에 무조건 구할 수 있게 된 그 일반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최종적인 일반해야 그것은 y는 c1j 누의 x 플러스 c2y 누의 x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이때 이 y 누의 x를 노이만 함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노이만. 그러면은 여기서 y 누의 x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냐면은 이렇게요. y 누의 x는 sin 누파이분의 j 누의 x 코사인 누파이 마이너스 j 마이너스 누의 x 이것이 노이만 함수거든요. 참고로 이 노이만 함수 있죠. 이 y 대신에 라지 n을 써서도 노이만 함수를 나타내고도 있어요. 즉 라지 n 해놓고 누의 x 이렇게 라지 n 이렇게 해서도 이게 노이만 함수를 나타낸다라고도 쓰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노이만 펑션인 경우에는 만약에 최종 일반해에서 이 누가 정수 n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어떻게 이 노이만 펑션이 바꿔지는가? 그것은 이렇게 바꿔집니다. 즉 일반적인 이 함수에서 이 뉴 값을 n으로 정수로 보냈을 때 그때의 극한값으로서 이 노이만 함수를 정의를 하거든요.